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돌이에요. 오늘은 간헐적 단식을 제가 진행하면서 느꼈던 노하우에 대해서 좀 전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다시 다이어트 챌린지를 시작하고 간헐적 단식 3일차인데 일단 뭐 저는 어느 정도 다이어트를 성공했었고 공복에 대한 그 저항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3일차에 돌입했다고 해서 보통 3일 때 되게 많이 힘든데 뭐 아직까지는 별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힘들진 않았는데 좀 짜증나는 일은 있었어요. 아니 회사 사람들이 점심을 일부러 굶고 있는데 엄청 약 올리더라고. 옆에서 짱깨를 시켜놓고 막 먹는데 되게 좀 부러웠어요. 예. 근데 괜찮아요. 부럽긴 한데 그렇다고 그거 못 버틸 정도로 나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퇴근길에 삼겹살을 사와서 좀 구워 먹어봤어요. 오늘 제가 먹은 음식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간헐적 단식을 예전에 했을 때 초보자 때부터 이제 쭉 지켜오면서 생겼던 노하우에 대해서 좀 전수를 해드릴 거예요. 자, 간헐적 단식의 가장 기본이죠. 첫 번째,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압축해뒀다가 한 번에 드셔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공복을 오랜 시간 유지하게 되면 에너지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평소에 삼시세끼를 먹을 때보다 간헐적 단식을 하고 많은 양을 먹게 되더라도 에너지 효율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 먹을 때와 다르게 먹는 음식에 대해서 흡수를 굉장히 잘해요.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쭉쭉 뽑아내는 게 있기 때문에 8시간이건 4시간이건 필요한 영양소를 평소랑 똑같이 먹더라도 공복을 유지한 다음에 먹는 음식들은 몸에 쌓이는 그 지방층에 들어가는 게 좀 적어져요. 그만큼 흡수율이 좋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뭐 한 2끼든 3끼든 좀 나눠가지고 단백질을 섭취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사람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정해져 있어요. 이건 뭐 사람 체형에 따라 다 다른데 어쨌든 평소에 먹을 때보다 공복을 유지한 다음에 먹어주는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영양소가 더 잘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몸에 맞는 단백질량을 좀 계산을 하셔가지고 단백질만이라도 좀 나눠서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자, 두 번째, 카페인을 어느 정도 섭취를 해주시는 겁니다. 공복을 유지하게 되면 몸에 포도당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글리코겐 생성이 안 돼서 허기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럴 때는 아메리카노를 드셔주시면 배고픔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카페인은 지방을 어느 정도 분해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이건 뭐 과학적으로 여러 번 증명됐었죠? 근데 뭐든지 넘치면 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당량을 뭐 한두 잔 정도 정말 배고플 때 드셔주시면 그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카페인 저항도가 높아져서 이제 같은 양의 카페인을 먹어도 더 이상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적당량으로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자, 세 번째, 운동을 병행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간헐적 단식에 맞는 운동법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더 효율이 좋습니다. 웨이트 같은 경우는 저강도로 많은 횟수를 치는 것보다는 고강도로 짧게 치고 빠지는 게 좋아요. 왜냐면 횟수를 많이 치게 되면 그만큼 운동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몸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져요. 그래서 배고픔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강도로 짧게 치고 빠지시는 게 좀 배고픔을 견뎌내시는데 더 도움이 돼요.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는 무조건 먹어준다는 생각으로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사람이 소모하는 에너지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입니다. 가장 먼저 소모하게 되는 건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은 포도당이 되고 공복을 유지하게 되면 포도당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몸에 글리코겐을 생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방에 저장돼 있던 글리코겐을 소모하게 되고 그걸 전부 소모하게 되면 근육과 지방을 소모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지방도 물론 빠지지만 근육도 같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근육은 기초대사량과 비례하기 때문에 근육이 빠져버리면 기초대사량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게 되면 하루에 소모할 수 있는 칼로리도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점점 빠지는 양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이어트 슬럼프가 오고 다이어트 정체기가 올 거예요. 그러다가 쉽게 포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처음에는 잘 빠져요. 그래서 기분 좋게 이제 점점 욕심 생겨가지고 더 적게 먹게 되고, 더 적게 먹게 되면 처음에는 좀 빠지겠지만 기초대사량이 점점 낮아지게 되면서 빠지는 양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 왜 안 빠지지? 하면서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되고, 그때 다시 이전과 같이 생활하게 된다면 요요 현상이 올 수밖에 없는 몸이 돼버려요. 그래서 최소한의 칼로리는 무조건 드셔주셔야 되고, 운동을 병행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5번째, 요것도 많이 중요해요. 간헐적 단식에 너무 크게 집착하지 마세요. 처음 시작은 뭐든 가볍게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면 사람이 롱런을 하려면 처음 시작부터 힘들면 롱런을 할 수 없겠죠? 노페인 노게인이라고 자신이 얻고 싶은 결과가 있으면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이게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폭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요즘 현대 사람들이 배고픔을 느끼면서 지내는 게 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배고픔을 많이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공복에 대한 저항도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간헐적 단식으로 확 공복을 해버리면 사람이 힘들 수밖에 없는데, 다이어트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사람이 갑작스럽게 공복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공복에 대한 저항도가 없기 때문에 배고픈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욕심내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되면 그게 폭식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런 걸 피하시려면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럴 땐 그냥 허기진 거를 때울 수 있을 정도의 간단한 간식 정도는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버틸 수 있는 날은 최대한 버텨주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날은 중간중간에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드셔주세요. 그러면서 조금씩 자기 몸이 공복에 대한 저항도를 높여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매일매일 간헐적 단식을 진행해도 큰 타격을 입지 않는 몸으로 성장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몸이 적응할 기간은 어느 정도 두셔야 되고, 차차 몸이 공복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한번 간헐적 단식을 성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전에 공복에 대한 저항이 어느 정도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간헐적 단식을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일차인데 몸에 아무런 타격이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 먹으면 먹는가 보다, 제가 막 침을 질질 흘리게 되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굶으면 되는 거예요. 굶어도 죽을 것 같지 않아요. 힘들지도 않고 그냥 아, 부럽긴 하네, 나도 저거 먹고 싶긴 하다, 이 정도 생각밖에 안 들어요.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은 되셨나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으로서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직접 다이어트를 성공했고, 그걸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에 어느 정도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서 성공을 했고, 그 성공했던 다이어트를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다이어트 챌린지도 진행하고 있는 거고,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에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와 다이어트에 동참하실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